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2025년이 되어 다시 돌아온 어비스 라디오입니다. 계속해서 쏟아지는 뉴스와 정보 속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작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이야기들은 우리의 일상과 지역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답니다. 저희와 함께 소소한 이야기 속으로 빠져볼까요? 지금부터 어비스의 라디오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어비스의 동우, 수빈, 강현, 수연입니다. 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돌아온 어비스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희 많이 보고 싶지 않으셨나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 어비스가 그런 청취자 여러분들께 보답하기 위해서 올해도 돌아왔는데요.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하는 올해의 어비스 라디오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올해 기사 선정 기준을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수빈 씨, 올해 기사 선정 기준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첫 번째, 옥천 우리의 삶과 관련된 기사인가? 두 번째, 제목과 부제가 본문을 잘 요약하고 임팩트 있는가? 세 번째, 필요한 자료와 사진을 잘 활용했는가? 네 번째, 문제점을 얼마나 잘 지적하고 해결책까지 있는가? 다섯 번째,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했는가? 여섯 번째,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는가? 일곱 번째, 기승전결이 잘 되어 있는가? 여덟 번째, 현장성이 있는가? 아홉 번째, 구체적 수치와 출처를 제시하였는가? 이렇게 총 9가지의 기준이 있는데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기준들이 지난해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다양해졌죠? 이 중에서 저희는 5가지의 기준을 선정하여서 기자를 선정했습니다. 네, 좋아요. 그럼 지금부터 진짜 시작해 볼까요? 제가 고른 기사는 김기현 기자님의 달 많았던 남부 3군 전국과 11년 만에 본궤도 전국 최초 거점형 전국가로 주목, 그리고 유일아 기자님의 시골집을 30분이면 전소, 초기 진화 도울 비상소화장치 늘려야, 마지막으로 이훈 기자님의 노인 절반 이상 월소득 100만 원, 노인 소농 빈곤 해소, 군정 열쇠말 중 유일아 기자님의 시골집은 30분이면 전소, 초기 진화 도울 비상소화장치를 베스트 기사로 선정했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최근 우리 지역에서 마을 내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였는데요. 그러나 마을 진입로가 협소해 신속한 초기 대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에 대해 옥천 내 진입로가 좁은 자연마을이 많아 진입시도 대신 여러 개의 호스를 연결하는 등의 진화 작업이 일상화된 것으로 확인됐고요. 이로 인해 진화 작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 진입로를 넓히기 위한 주변 토지 매입 등의 제반 절차 역시 사실상 어려워 주민들을 비롯한 소방 관계자들도 오랫동안 초기 진화에 효과적인 비상소화장치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해왔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옥천군 내 비상소화장치 설치 대수는 충북 다른 지자체보다 저조하며 남부 3군 중 제일 적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웃 주민들은 화재 대응에 취약한 농촌 현실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B씨는 화재 대응은 1분 1초가 중요한데 소방차가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고, 면단 위에 있는 마을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오리 의장은 교동리 쪽은 굴다리가 있고 용목리 방면은 공사 진행 중이라 소방차 진입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옥천 소방서 관계자 D씨는 농촌에는 자연마을이 많아 소방차나 펌프차가 진압하기 힘든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주민들은 과거부터 비상소화장치를 대안으로 제시해왔습니다. D씨는 소화기 하나가 소방차 한 대 역할을 하듯 비상소화장치는 초기 진화용으로 정말 좋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도내 소방 예산과 비상소화장치 설치와 관리를 총괄하는 충북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신기로 과장은 예산상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한정된 예산 속 여러 소방서 분배에 한계는 있지만 비상소화장치 설치는 계속되는 사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에 소방서와 지자체가 의지를 발휘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김은성 대장은 오지 마을까지 30분이 넘게 걸릴 때도 있는데 시골집은 30분이면 다 타버린다며 예산이 문제인지 의지가 없는지
누차 건의했음에도 주민 안전은 도외시된 느낌이라고 지적했으며 충북 도의회 박용규 의원은 11개 시군 중 옥천군이 제일 저조하다는 사실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더구나 옥천군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면 취약 지역에 많은 편이라며 골든타임을 놓치면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2차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사를 선정한 이유는요. 첫 번째, 최근 옥천에서 일어난 문제 중 가장 큰 문제였던 산불에 대해 다룸으로써 무엇보다도 깊은 지역성을 띠고 있어서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프와 사진 등 다양한 시각적 자료를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여서 시선을 사로잡고 독자 이해에 도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직접 현장에서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를 기재함으로써 독자가 생생한 현장감을 느끼게 해주고 주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주었고요. 네 번째는 초기 진화를 도울 비상소화 장치가 없어서 불과 30여 분 만에 집이 전소가 될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 비상소화 장치가 있어 초기 진화를 했더라면 전소까지 이렇게까지 시간이 빠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가정과 이를 단순 가정으로 남겨두지 않고 현실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비상소화 장치를 배치해야 한다는 해결책까지 기승전결의 구조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로써 독자가 기사 내용의 흐름을 따라가기 용이하게 해주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제목으로 기사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핵심적인 내용을 들어 요약하였고요. 따라서 독자가 어떤 내용의 기사일지 감을 잡게 해주고 이에 따른 부제로 영역을 나눔으로써 독자가 기사를 읽는 데 있어 혼돈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었습니다. 네, 최근 옥천에서 잇따라 산불이 발생하면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하였고 그들은 대부분 농촌의 자연마을 거주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자신이 나고 자란 곳에서 쭉 살아오며 집과 함께 성장했고 그 말은 곧 그들의 집은 곧 그들 자신이란 뜻이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집이란 존재는 단순히 먹고 자고 사는 곳 이상을 넘어서 함께 자라온 보금자리인 것입니다. 즉 이번 산불로 인해 갈 곳을 잃은 이재민들, 그중 대다수가 농촌 자연마을에 거주하는 노년층 분들이었다는 걸 생각해보면 이분들은 자신들과 함께 자라온 보금자리를 잃었다는 뜻이 되고 삶의 터전을 잃었다는 건 비단 집과 재산을 잃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오랜 시간 쌓아온 추억도 함께 전소되어 버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산불이 앗아간 건 집과 재산뿐만 아니라 기억 속에 자리한 추억도 앗아갔는데요. 이분들은 소중한 집과 추억에 불타는 것들을 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에 무력함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내가 뭐라도 할 수 있었더라면 하고 말이죠. 근처에 소화기라도 있었더라면 어떻게든 해보려 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이분들 말씀처럼 만약에 비상소화장치가 있었더라면, 그래서 초기 진화에 성공했더라면 이 정도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설치하지 못한다는 변명 같은 궤변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이건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이니만큼 소방서와 지자체가 의지를 발휘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예산이 문제인 건지 아니면 의지가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주민 안전이 돈 때문에 도외시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에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더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옥천에서 산불이 많이 발생했을 때 비상소화장치가 부족하다는 문제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기사를 읽고 나니 비상소화장치의 중요성과 비상소화장치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잘 알게 되었어요. 특히 옥천군 내 비상소화장치 설치 대수가 충북 다른 지자체보다 저조하며 남부 3군 중 제일 적은 것을 알고 문제의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도 옥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이러한 문제를 소방서와 지자체가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사를 읽으면서 가장 크게 와닿았던 부분은 비상소화장치의 부재가 단순한 시설 부족이 아니라 실제 피해로 이어왔다는 소식입니다. 불과 30분 만에 집이 전소되었다는 상황은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그 원인 중 하나가 비상소화장치가 없었다는 점이란 걸 알고 나니 이건 단순한 예산 부족이라는 말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군과 소방서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서 비상소화장치 설치를 확대하고 설치만으로 끝나지 않도록 사용 교육과 유지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아직도 이런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해 호스를 길게 연결해 지나간다는 게 현실이라니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특히 옥천군이 다른 시군보다 비상소화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은 지역 형편을 고려할 때 더 큰 문제라고 느껴집니다. 현장의 어려움이 주민들 인터뷰와 함께 구체적으로 전해져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 와닿았고 단순히 예산 탓만 하기에는 주민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의지와 실행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고른 기사는 유관기관은 되고 버스킹은 안 되는 공원 전기 사용 규정 빈축이라는 양유경 기자님의 기사와 양수철 기자님의 기사인 후보 등록 후 10개월 뒤에 선거, 옥천신협 이상한 이사장 선거 논란, 마지막으로 화재 골든타임 지켜줄 비상소화장치 설치, 남부 3군 중 옥천군이 꼴찌라는 유일아 기자님의 기사를 골랐습니다. 첫 번째 기사인 유관기관은 되고 버스킹은 안 되는 공원 전기 사용 규정 빈축이라는 기사는 지역 문화공원 등에서 공연을 준비하던 주민들이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난감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유관기관은 전기를 쓸 수 있게 하면서도 주민이나 예술가들이 사용하려 하면 안 된다고 막는 불합리한 규정 때문인데요. 이에 군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옥천군은 공연 목적이라면 전기 사용을 허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문화 공연은 장려하면서도 정작 기반 지원은 부족하다는 점에서 씁쓸함이 남는 사안이죠. 두 번째 기사인 후보 등록 후 10개월 뒤에 선거, 옥천신협 이상한 선거 논란 기사는 선거는 10달이나 남았는데 후보자 등록이 먼저 마무리되어 버렸으니 사실상 이사장 후보자가 더 나올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후보자 등록을 조기 마감시켜버리면서 후보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기회를 뺏어버린 셈이 되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존 이사장이 그대로 당선되는 구조가 되면서 신협중앙회는 절차적 문제는 없다 해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이로 인해 조합원들 사이에도 이게 선거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사인 화재 골든타임 지켜줄 비상소화장치 설치, 남부 3군 중 옥천군이 꼴찌라는 기사는요. 옥천에서 최근 화재가 잇따르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대비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농촌 지역은 진입로가 너무 좁아서 소방차가 들어가기 어렵고 결국 호세를 10개 넘게 이어붙이는 상황도 많았다고 해요. 이런 이유로 비상소화장치 설치가 대안으로 오랫동안 제시되어 왔지만 옥천은 충북 남부 3군 중 설치 대수가 가장 적고 그마저도 관리 상태가 미흡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30분이면 시골집은 전소된다며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비 확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사 중에서 저는 유일아 기자님의 화재 골든타임 지켜줄 비상소화장치 설치, 남부 3군 중 옥천군이 꼴찌라는 기사를 베스트 기사로 선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사는 옥천 지역 농촌마을의 화재 대응 문제를 다루고 있고 좁은 진입로로 소방차 진입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비상소화장치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해결책을 내놓았죠. 또한 보은 영동의 비상소화장치 개수와 비교하고 도내 11개 시군 중 7번째라는 구체적인 수치가 있고 화재 사건 설명, 주민 인터뷰, 비상소화장치 필요성, 도의원 대책 약속까지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통계만 가지고 기사를 쓴 것이 아닌 화재 현장 마을에서의 증언과 인근 동네에서 진행된 소방훈련 언급, 다른 동네의 비상소화장치 실태 확인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점도 이 기사를 선정한 이유입니다. 이번 기사들을 보면서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가 사는 삶을 직접적으로 바꾸는 게 지역 행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일상의 안전과 문화, 그리고 공정함은 행정의 태도에서 시작되니까요. 특히 비상소화장치 기사처럼 위기의 순간 생사를 가릴 수 있는 문제는 더 이상 미뤄져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사를 접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관심을 갖고 꾸준히 지켜봐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저와 같은 기사를 골라주셨네요. 최근 옥천에서 정말 큰 화재가 발생했죠. 화재는 골든타임이 정말 중요한데요. 화재가 발생한 지역이 대부분 시골이다 보니
소방차가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죠. 하지만 시골집들은 대부분 지은 지 오래되어서 많이 노후된 집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런 만큼 전소되기까지의 시간이 소방차가 도착하기까지의 시간보다 짧거나 혹은 비슷하죠. 이러한 상황에서 비상소화장치가 있다면 조금이라도 더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은 집이 불타가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굴러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무력감과 자책으로 느껴질까요? 적어도 지역민들의 이러한 심정을 한 번이라도 고려해 보았다면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0분이면 전소되는 시골집이 많은 옥천군에 좁은 진입로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렵다는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좁은 진입로로 소방차 진입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비상소화장치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해결책을 내놓았지만 비상소화장치의 수도 너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최대한 빨리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도 주민들의 안전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촌 마을의 좁은 진입로 때문에 소방차가 제때 도착하지 못한다는 현실이 참 답답하네요. 특히 보은 영동과 비교했을 때 비상소화장치 설치 수가 현저히 적다는 점에서 더 많은 관심과 조치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단순한 통계에 그치지 않고 화재 현장의 상황, 주민들의 목소리, 실제 훈련 사례까지 다룬 구성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이런 기사를 통해 지역의 안전 사각지대가 드러나고 해결책까지 제시된 점이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다음은 제가 선정한 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유일아 기자님의 화재 골든타임 지켜줄 비상소화장치 설치, 남부 3군 중 옥천군이 꼴찌. 두 번째, 유일아 기자님의 시골집은 30분이면 전소, 초기 진화 도울 비상소화장치 늘려야. 마지막으로 김기현 기자님의 우리 지역 체육 꿈나무 충북소년체전서 메달 행진, 전국 소년체전 25명 출전 중. 저는 유일아 기사님의 화재 골든타임 지켜줄 비상소화장치 설치, 남부 3군 중 옥천군이 꼴찌를 선정하였지만 앞에서 동우 씨가 선정한 기사와 같기 때문에 저는 김기현 기자님의 우리 지역 체육 꿈나무 충북소년체전서 메달 행진, 전국 소년체전 25명 출전에 이라는 기사를 먼저 요약하겠습니다. 충북소년체육대회에서 옥천 지역 학생들이 금메달 18개, 은메달 5개, 동메달 11개를 획득하며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이원초등학교의 신동주 학생은 양궁초등 5개 부문에서 전 종목 금메달을 석권하며 유망주로 떠올랐습니다. 유도 종목에서도 옥천 선수들이 가장 많은 메달을 획득하며 지역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5명의 옥천 선수들이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경상남도 김해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전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열린 제54회 충북소년체육대회에서 우리 지역 선수 59명이 참가하여 다양한 종목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우리 지역 선수들은 다양한 종목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지역 스포츠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메달 행진의 흐름은 장애학생부에서도 이어졌으며 선수들은 전국소년체전에도 출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저는 유일아 기자님의 화재 골든타임 지켜줄 비상소화장치 설치, 남부 3군 중 옥천군이 꼴찌라는 기사를 베스트 기자로 선정했는데요. 이 기사를 선정한 이유는 첫 번째, 기사는 옥천군 A마을에서 발생한 실제 화재 사례를 중심으로 좁은 진입로로 인한 소방차 진입의 어려움과 그로 인한 피해를 다루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조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 화재 대응의 어려움이라는 문제점을 명확히 지적하고 비상소화장치 설치와 진입로 확장이라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화재를 직접 목격한 주민들의 인터뷰와
마을 이장의 발언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며 문제의 심각성과 현실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네 번째, 기사의 내용은 기승전결의 구조를 따르며 문제 발생 배경, 주민들의 반응, 해결책 제안 등을 순차적으로 설명하여 독자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옥천군의 비상소화장치 설치 수가 충북 내에서 가장 적은 수준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읽고 제 소감은 옥천군 A마을에서 발생한 화재로 80대 노부부가 삶의 터전을 잃었다는 기사를 읽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좁은 마을 진입로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초기 대응이 지연되었고, 이는 결국 소중한 생명과 재산의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비상소화장치 설치 수가 충북 내에서 가장 적은 수준이며 일부는 노후되거나 관리가 부실하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 이런 시설의 부족은 주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마을 이장이 진입로 확장을 위해 토지주와 협상을 시도했으나 토지 수용 문제로 진전이 없다는 현실도 안타깝습니다.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소방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적, 행정적 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기사를 통해 농촌 지역의 화재 대응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중요한 문제네요.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마을에서는 비상소화장치가 생명줄이 될 수 있겠어요. 왜 이런 필수 장비가 충분히 설치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맞아요. 기사에서 주민들이 30분이면 시골집은 전소된다고 말한 부분이 충격적이었어요. 이렇게 절박한 목소리가 있는데도 관리가 미흡하다니 행정의 태도에 많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도 이 기사를 골랐는데 화재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단순한 통계를 넘어서 주민 인터뷰와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것이 더 공감이 갔어요. 우리 모두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선정한 기사는 이윤 기자님의 노인 절반 이상 월소득 100만 원 이하 노인 소농 빈곤 해소 군정 열쇠말입니다. 이 기사는 2024년 기준 1인 가구 최저 생계비를 밑도는 월소득 100만 원 미만 노인이 옥천군 전체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난 기사인데요. 특히 면 지역에 거주하여 여성이고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빈곤 수준은 더욱 뚜렷했습니다.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주민 중 31.3%가 월소득 100만 원 미만으로 조사됐는데요. 읍 지역은 20.6%였으나 면 지역은 44.9%에 달했으며 면 주민 64.4%는 200만 원 미만 구간에 속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54.6%가 월 100만 원 미만, 75.6%는 2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의 20.1%가 100만 원 미만이었던 반면 여성은 절반이 넘는 55.5%가 해당 구간에 속했습니다. 낮은 소득은 식사 불균형, 건강 악화, 사회적 고립 등 연쇄적인 문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응답자들은 노인 고충으로 경제, 건강, 외로움, 고독을 꼽았습니다. 추북성 군의회 의장은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이 월 100만 원 미만이라는 건 지역 전체 인구의 18%가 생계 최저선에도 못 미치는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라며 소농이 80%를 넘는 농업군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선정한 이유는 첫 번째, 옥천 지역에서의 고령 주민들의 월 평균 소득이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다룬 기사이기에 우리 지역과 관련이 있다고 느꼈고요. 두 번째, 단순히 노인의 저소득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낮은 소득으로부터 오는 식사 불균형, 건강 악화, 사회적 고립 등 연쇄적인 문제를 다루었고 군의원들의 발언으로 해결책까지 제시했고요. 세 번째, 월소득 구간별 비율과 연령, 성별, 지역별 차이와 농민 소득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되어 있기에 다양한 데이터를 사용해 문제의 심각성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어려운 용어 없이 간단한 용어로 간결하고 명료하게 글이 써져 있기에 이해하기 쉬웠고요. 다섯 번째, 기사에는 그래프와 도표 사진을 사용하였기에 자료와 사진이 잘 활용됐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 어르신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는데요. 소득 100만 원 미만이라는 수치가 단순한 통계가 아닌 그 안에는 어르신들의 식사 불균형, 건강 악화, 사회적 고립 등과 같은 연쇄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가장 충격을 받은 부분은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생계 수준이 더욱 빈곤하다는 것이었는데요. 농업은 생계와 직결된 만큼 굉장히 중요한 산업인데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거나 농업 관련 일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월 평균 소득이 더욱 좋지 않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이웃들을 보면 다들 연세가 있으시고 많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농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이 많기에 항상 당연하게 여기고 그들의 생계 상황을 생각해 본 적 없었지만 기사를 본 후 그들의 소득 수준이 이렇게 낮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당연하게 여겼던 농업이 사실 힘든 산업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장 깊이 느낀 점은 현재 이 상황을 결코 남 일이 아니라는 점이었다는 것인데요. 노인이 된다는 것은 언젠가 나조차도 걸어갈 길이기에 노후 대비를 어떻게 할지 깊게 고민하게 되었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경제적 지원뿐만 아닌 건강 문제와 외로움, 고독, 사회적 고립 등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빨리 사회에서 마련해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희 아빠가 입원해서 병원을 하시는데요. 늘 찾아오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을 보면 다음 진료일을 맞춰도 오시지 않으신다고 해요. 그 다음 진료를 받을 만한 돈이 없어서 오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고령자분들께서는 더더욱 아픈 곳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진료를 받지 못하신다고 합니다. 특히나 기사에 나와 있듯이 이러한 만병의 원인은 낮은 소득에서 오는 식사 불균형으로 인한 건강 악화가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데요. 잘 먹지도 못하는데 그로 인해서 아프고 또 아픈데 돈이 없어서 진료마저 못 받는 건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소농민들이 소외당하지 않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옥천 지역 노인들이 월 소득이 적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월소득 100만 원 미만 노인이 옥천군 전체의 절반을 넘는 만큼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낮은 소득으로 인해 노인들이 식사 불균형, 건강 악화, 사회적 고립 등 연쇄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심각성까지 알게 되었어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에서 농업군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사를 읽고 가장 먼저 느낀 건 이건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구나 하는 점이었습니다. 단순히 통계로만 보면 무뎌질 수도 있었겠지만 그 안에 담긴 어르신들의 고된 삶을 상상하니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특히 어르신들의 절반 이상이 월소득 100만 원 미만이라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같은 지역에 살고 있지만 성별이나 직업, 거주지에 따라 삶의 조건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불평등의 현실을 실감하게 되었고 또 언젠가 나도 맞이할 수 있는 삶이기에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는 점도 깊게 느꼈습니다. 네, 이렇게 기사 선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이 첫 녹음이어서 조금 어색했지만 그래도 점차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네, 앞으로도 잘 들어주실 거라 믿으며 저희는 이만 여기서 1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비스 라디오의 수빈, 강연 수연, 동우였습니다. 데이식스의 Maybe Tomorrow 듣고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똑같고 변함 없잖아. 그래도 뭐라도
tomorrow. 내일이 뜨면 오늘보다 따뜻하겠지. 살아있는 네 주위가 좀 잦아들겠지. 내 맘을 감싸줄 봄을 기다려. Maybe tomorrow, tomorrow, tomorrow. 안녕하세요. 저희는 두 번째 코너를 맡은 어비스 방송부의 자은, 형주, 혜준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저희 어비스에 뉴페이스가 왔는데요. 바로 2학년 오형주 씨와 1학년 이혜준 씨입니다. 다들 첫 라디오 녹음이니 각자의 각오나 다짐을 안 들어볼 수가 없겠는데요. 혜준 씨부터 라디오 진행에 대한 각오를 말해주세요. 1년 동안 제 한 몸 바쳐 어비스 라디오를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작은 목소리일 수 있겠지만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그럼 저부터 기사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제가 고른 기사 첫 번째는 유일아 기자님의 시골집 30분이면 전소, 초기 진화 도울 비상 소화 장치를 늘려야. 두 번째, 양수철 기자님의 선거법 위반 박한범 의원 2심도 당선 무효형, 사실상 의원직 상실. 세 번째, 김기현 기자님의 옥천신문이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의 이정표가 되길인데요. 이 세 기사를 읽고 그중 베스트 기사로 유일아 기자님의 시골집 30분이면 전소, 초기 진화 도울, 비상소화장치 늘려야를 선정했습니다. 비상소화장치란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곳에 주로 설치되는 간이형 소방시설로 소방차 도착 전 주민들이 직접 초기 진화를 시도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합니다. 가령 호스형 비상소화장치는 인근 주민이 직접 소방 호스를 사용해서 일반 가정용 소화기로 진압이 어려운 불을 제압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 소방차가 지나가기 좁은 길이나 소방서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보우리에서는 빠른 대응을 위해 직접 주민들로 소방대를 결성해 자체 훈련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주민들은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에 소방 지자체가 의지를 발휘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선정한 이유는 첫 번째, 현황포를 보여줌으로써 한눈에 차이를 구별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 옥천에서 일어난 문제 중 하나를 다룸으로써 옥천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세 번째, 비상소화장치란 단어가 생소할 수 있었는데 이를 설명해 주므로 이해가 수월해졌어요. 네 번째, 비상소화장치가 적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기관의 해결 방안도 기재되어 있어요. 다섯 번째, 기사에서 주장하고 있는 비상소화장치를 늘려야 한다는 점이 제목에 드러나 있어 한눈에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이 기사를 읽기 전까지 비상소화장치를 잘 알지 못했었는데 기사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어 알게 되었습니다. 옥천군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가 이웃 지역인 영동과 보은에 비해 적고 고장비인데도 옥천 내에서 설치조차 되지 않은 지역이 있다는 문제점을 알게 되었어요. 한순간의 실수로 자신의 주거를 잃을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불이란 정말 무서운 존재인데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수준이 낮다는 점이 옥천 주민의 삶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 이처럼 주민의 안전에 대한 기사들이 많은 언론에 노출되어 문제점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어요. 비상소화 장치의 중요성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특히 시골집은 30분이면 전소된다는 말은 정말 충격이었고 단순히 장비 하나가 부족해서 피해가 커진다는 현실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만큼 지역신문이 이런 문제를 짚어주고 해결 방안까지 제시하는 게 정말 의미 있다고 느꼈어요. 이 기사를 통해 우리 주변의 작고 낯선 문제를 취재하는 활동이 필수적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옥천을 생각하면 주로 긍정적인 내용이나 좋은 점들만 생각해왔어요. 근데 이 기사를 통해 옥천의 문제점에 대해 알게 되어서 놀랐어요.
초기 진압에 도움되는 비상소화 장치가 우리 옥천의 설치 수준이 하위권이라는 말에도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화재에는 초기 진압이 정말 중요하다는데 비상소화 장치가 없어서 초기 진압을 못해 불에 다 타버리는 최악의 상황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 두렵기도 하고 문제점이 얼른 개선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다음 기사 소개는 제가 해볼게요. 제가 선정한 기사는 첫 번째, 유일아 기자님의 화재 골든타임 지켜줄 비상소화 장치 설치, 남부 3군 중 옥천군이 꼴찌. 두 번째, 이윤 기자님의 노인 절반 이상 월소득 100만 원 아래, 노인, 노농, 소농, 빈곤 해소, 군전, 군정 일센말. 세 번째, 김기현 기자님의 우리 지역 체육꿈나무, 충북 소년체전서 메달 행진, 전북 소년체전 25명 출전. 이 중에서 저는 김기현 기자님의 우리 지역 체육꿈나무, 충북 소년체전서 메달 행진, 전국 소년체전 25명 출전을 선택했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옥천 지역 청소년 선수들이 제53회 충북소년체육대회에서 뛰어난 기량을 발휘해 총 25명이 전국 소년체전에 출전하게 되었으며 유도, 소프트테니스, 육상 등 여러 종목에서 메달을 따며 충북체육 분야에서의 희망찬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유도에서는 옥천 여중 손민서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며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기초체력부터 전문훈련까지 꾸준한 노력으로 실력을 키워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옥천군은 앞으로도 체육인재 양성과 지원에 힘쓸 계획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선정한 이유는 첫 번째, 우리 지역 체육 꿈나무들이 소년체전에서 메달 행진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기에 옥천, 우리의 삶과 관련된 기사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제목을 통해 기사에서 다룰 중심 소재를 나타내며 메달 행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임팩트 있게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했으며 부제를 통해 유도가 우리의 휴자 종목으로 급부상했다는 점을 잘 요약했어요. 세 번째, 구체적인 메달의 개수, 정확한 순위와 점수, 실제 선수들의 이름을 보며 신뢰성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기사를 읽으면서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 기염을 토하다 라는 표현을 기세가 세고 대단하다 라는 표현으로 쉽게 바꿔서 표현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느낌이에요. 또한 양궁에서 개인 종합 1395점이 어느 정도로 좋은 성적을 기록한 것인지 이해하는데 어려운 느낌을 받았어요. 지역 청소년 선수들의 땀과 열정을 담은 이 기사는 마치 제가 미래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 같았습니다. 단순한 스포츠 결과가 아닌 노력의 과정과 그 안의 감동을 전하는 기자의 행동이 인상 깊었어요. 언론인을 꿈꾸는 저에게 좋은 기사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역할이 얼마나 의미 깊은지 다시 생각하게 해줬어요. 현장의 숨은 이야기를 알려주는 사람, 그것이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라는 확신도 생겼습니다. 앞으로도 작지만 울림 있는 이야기들을 발견하고 전달하는 언론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번 기사를 통해 충북 소년체육대회에서 전국 소년체전에 출전하게 된 여러 학생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중 옥천 여중 손민서 선수가 금메달을 받았다는 내용에 놀라웠고 꾸준한 노력으로 실력을 키워온 학생들이 정말 대단하고 본받고 싶었어요. 저도 제 모구이기도 한 옥천 여중 학생이 금메달을 받았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인재들이 옥천에 거주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옥천에서 스포츠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학생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혜준 씨가 소개해 볼까요? 네, 그럼 제가 소개해 볼게요. 제가 선정한 기사는 유일아 기자님의 화재 골든타임 지켜줄 비상소화 장치 설치, 남부 3군 중 옥천군이 꼴찌, 그리고 양유경 기자님의 유채꽃 축제, 생육부진의 2년 연속 취소 결정, 마지막으로 김기현 기자님의 옥천신문이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의 이정표가 되길 중 유일아 기자님의 화재 골든타임 지켜줄 비상소화 장치 설치, 남부 3군 중 옥천군이 꼴찌를 선정했습니다. 앞서 자은 씨가 소개한 기사이기 때문에 선정 이유를 이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사를 선정한 이유는 첫 번째, 옥천군의 문제점을 다룬 내용이라 옥천군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과 관련돼 있어요. 두 번째, 제목의 본문 내용을 잘 요약하고 부제에는 문제점을 잘 나타냈고 꼴찌라는 단어로 강조하여 임팩트가 있습니다. 세 번째, 화재가 일어났을 때 진입로가 너무 좁아 소방차 진입 어려움의 문제점을 잘 나타내고 있어요.
네 번째, 이면에서 이어지는 내용의 충북 비상소화장치 현황을 그래프로 나타내 한눈에 알아보기가 쉬웠어요. 다섯 번째, 인터뷰를 통해 소방차 진입 문제와 진입로 확장이 협상이 안 되어 어려운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옥천이 비상소화장치 문제가 심각한 줄 몰랐어요. 비상소화장치 설치가 남부 3군 중 옥천군이 꼴찌라는 말에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 주민들이 소방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진입로를 넓히는 논의도 하고 있지만 그 전에 주민 생명을 지키고 지역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설치돼 있어야 했어요.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문제를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옥천에 화재가 발생하여 삶의 터전을 모두 잃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더 이상 피해자가 없도록 초기 진압에 도움되는 비상소화장치 설치가 적은 문제를 빠르게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비상소화장치 설치가 남부 3군 중 옥천군이 꼴찌를 차지했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소방차의 진입로가 좁은 곳에서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되는 조치가 빠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옥천고등학교 방송부원들이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처럼 앞으로도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면 더 빨리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이 기사를 읽기 전까지는 우리 지역 옥천이 비상소화장치 설치 면에서 이렇게까지 뒤처져 있는 줄은 몰랐어요. 남부 3군 중 꼴찌라는 말이 인상적이었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생명이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현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작이고 지역 언론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오늘 이렇게 라디오 녹음을 처음으로 진행해 보았는데요. 다들 소감이 어떤가요? 오늘 라디오 경험이 저 자신을 한 걸음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다음 녹음도 설레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신문 내용을 얘기하면서 라디오 녹음을 해보는 경험을 해봐서 즐거웠고 앞으로도 어비스 라디오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옥천고등학교 방송부 어비스로서 청취자들에게 옥천신문의 기사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를 틀어드리며 어비스 라디오 두 번째 코너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코너도 기대해주세요. 거울 속에 내 표정 봐봐 느낌 so good 기다려온 디레 연습했던 손들 인사도 그대로 하면 돼 헤어스타일 체크하고 한번 turn around 발걸음은 매일 걷던 그 길로 계획은 완벽 빨리 말 걸어보고 싶어 Hey 문 앞에서 슬슬 세어본다 너무 어려워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내 이름은 말야 안녕 한마디 건넬 때 집에 소리 캔슬 네 말소리는 플레이리스트 yeah. 친구는 나의 용기 알려줘 너의 이름이 뭐야 너와 내 거리는 세 걸음 남았어 yeah. 둘 하나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네, 여러분 노래 잘 듣고 오셨나요?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OBN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 104.9MHz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어비스의 지민, 혜원, 현우, 채은입니다. 다들 토크2 잘 듣고 오셨나요? 토크2에 이어서 저희 3부에서도 2주의 신문기사 선정을 해볼 건데요. 다들 어떤 기사를 선정해 주셨는지 정말 기대되는데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네, 그럼 제가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선정한 기사는 유일아 기자님의 시골집은 30분이면 전속, 초기 진화 도울 비상 소화장치 늘려야, 양수철 기자님의 옥천 최초 마을 소방대 결성한 보호리, 주민 생명 안전 지킨다. 마지막으로 김기현 기자님의 우리 지역 체육 꿈나무, 충북 소년체전서 메달 행진, 전국 소년체전 25명 출전이라는 기사들을 골랐습니다. 그중 저는 김기현 기자님의 우리 지역 체육 꿈나무, 충북 소년체전서 메달 행진, 전국 소년체전 25명 출전이라는 기사를 베스트 기사로 뽑았습니다. 제가 선정한 기사의 내용은 충북 소년체전에 우리 지역 체육 선수들 59명이 출전하여 줄줄이 메달을 가져오는 위상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양궁, 육상, 롤러, 유도, 배구, 소프트 테니스, 장애부 등 금메달 18개, 은메달 5개, 동메달 11개를 수상하였고, 특히 이원초 양공부 신동주 학생은 초등 5개 부분에서 전 종목 금메달을 수상하는 위력을 보여주며 김우진, 박경모 등 양궁 스타의 뒤를 이을 양궁 유망주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신동주 선수는 코치님들의 지도와 함께 열심히 연습했더니 좋은 결과를 얻게 됐다며 보도자료를 통해 수상 소감을 전했고, 옥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양궁 3명, 육상 4명, 유도 9명, 소프트 테니스 7명, 장애부 2명 등 25명의 선수들이 전국소년체전에 출전하여 옥천체육의 위상을 높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유도 선수 손민서 학생은 충북소년체육대회 40kg급에서 금메달을 수상하고 전국에서 내로라 하는 유도 유망주들이 어깨를 견주어보는 용인대학교 총장패 대회에서도 2연패를 달성하는 등 옥천 유도를 이끌어갈 선수로 자리매김 중이며, 손민서 선수는 기본 체격이 왜소하여 힘은 부족하지만 빠른 판단력으로 상대의 수를 미리 예측하여 유연한 경기력으로 상대의 조급함을 유도하는 것이 주특기라고 합니다. 손민서 선수는 인터뷰를 통해 부모님과 감독 및 코치진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고 전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렇게 멋진 선수들이 있다니 정말 자랑스럽네요. 이 기사를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이 기사를 베스트로 선정한 이유는 옥천군 지역 학생들이 충북소년체전에서 활약한 내용을 담은 기사이고, 제목에서 충북소년체전에 출전한 선수들의 활약을 나타내고, 부제목을 통해 양궁과 소프트 테니스의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또 선수들, 선수 지도자 등의 인터뷰를 포함하고 메달의 개수를 정확하게 기입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으며, 전국 소년체전에 출전한 예정인 유도 선수 손민서 학생의 인터뷰 내용을 따로 담으면서 선수들의 생생한 경험을 나타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 공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의 소감은 신문을 보다가 우리 지역 체육 꿈나무라는 것을 보고 흥미가 생겨서 기사를 읽게 되었는데, 기사를 읽다 보니 제가 작년에 졸업한 학교의 학생들의 이름이 있어서 반가웠고, 우리 지역에 이렇게 멋지고 대단한 체육 선수들이 있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선수들이 전국 소년체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자신의 꿈을 이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북 소년체전에 우리 지역 학생들이 이렇게 많은 메달을 따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정말 자랑스럽고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히 신동주 선수처럼 한 종목에서 전 종목 금메달을 휩쓸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보여준 걸 보니 같은 지역 학생으로서 자극도 되고 나도 뭔가 열심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체육 선수들이 저렇게나 많은 메달을 따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감격스럽고 자랑스럽게 느껴지네요. 체육 선수들의 노력으로 우리 지역의 위상도 높아지는 것 같아요. 저도 혜연이와 같은 기사를 선정하였는데요. 기사에 나온 학생들이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나아가 세계 1등을 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현우가 어떤 기사를 선정했는지 들어볼까요? 제가 선정한 기사는 유일아 기자님의 시골집은 30분이면 전소, 초기 진화 도울 비상소화 장치 늘려라.
그리고 양수철 기자님의 보호리 주민 안전 재산 지키는 마을 소방대 본격 활동 예고, 이훈 기자님의 노인 절반 이상 월소득 100만 원 이하 노인 소농 빈곤의 해소 군정 열쇠 말입니다. 이 중에서 유일하 기자님의 시골집은 30분이면 전소 초기지나 돌 비상소화 장치 들려를 베스트 기사로 뽑았습니다. 기사 내용은 최근 우리 지역에서 마을 내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을 진입로가 협소해 신속한 초기 대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에 대해 옥천 내 진입로가 좁은 자연마을이 많아 진입시도 대신에 여러 개의 호스를 연결하는 등 진화 작업이 일상화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진화 작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진로를 넓히기 위한 주변 토진 매입 등의 재반 절차 역시 사실상 어려워 주민들의 비롯한 소방 관계자들도 오랫동안 초기 진화에 효과적인 비상소화 장치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옥천군 내 비상소화 장치 설치 대수는 충북 다른 지자체보다 저조하며 남부 3군 중 제일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화재 대응에 취약한 농촌 현실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B씨는 화재 대응은 1분 1초가 중요한데 소방차 진입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고 면 단위에 있는 마을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리 의정은 교동리 쪽은 굴다리가 있고 영목리 방면은 공사가 진행 중이라 소방차 진입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옥천 소방서 관계자 D씨는 농촌에서는 자연마을이 많아 소방차나 펌프차가 진입하기 힘든 경우가 종종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과거부터 비상소화 장치를 대안으로 제시해 왔었습니다. D씨는 소화기 하나가 소방차 한 대의 역할을 하듯 비상소화 장치는 초기 진화용으로 정말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내 소방 예산과 비상소화 장치 설치와 관리를 관할하는 충북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신기로 과장은 예산상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한정된 예산 속에서 여러 소방서 분배는 한계가 있지만 비상소화 장치 설치는 계속되는 사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에 소방서와 지자체가 의지를 발휘해야 한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아울러 김응선 대장은 오지 마을까지 30분이 넘게 걸릴 때도 있는데 시골집은 30분이면 다 타버린다며 예산이 문제인지 의지가 없는 건지 누차 건의했음에도 주민들의 안전은 도외시된 느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충북도 의회 박용규 의원은 11개 시군 중 옥천군이 제일 저조하다는 사실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더구나 옥천군 지역 특성을 고려하면 취약 지역에 많은 편이라 골든타임을 놓치면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2차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현우가 이 기사를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이 기사를 선정한 이유는 최근에 옥천에서 화재를 취재하고 옥천의 자연마을의 화재 대응 취약점을 조명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여러 사람의 인터뷰를 통해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고 구체적인 수치와 도표 자료로 심각성이 부각과 함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인 비상소화장치 설치 부족 문제가 함께 나옴으로써 문제에 대한 대안도 잘 드러나 있고 제목만으로도 충분히 심각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감은 저 화재 현장에서 직접 화재 진화 과정과 소방차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것과 대안인 옥천의 비상소화장치 부족으로 옥천의 자연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불안감을 다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이러한 화재로 이재민이 발생할 시에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탐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이 비상소화 장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는 걸 이번 기사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 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바로 잡는 옥천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중요한 문제점들을 신문에서 많이 다루면 좋을 것 같아요. 화재처럼 긴급한 상황에서는 1분 1초가 생명을 좌우하는데 좁은 진입로 때문에 소방차가 마을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사실에 충격적이었고 특히 비상소화 장치가 효과적인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설치 수가 도내 최저 수준이라는 건 정말 개선이 필요해 보였어요. 농촌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단순한 예산 부족이라는 말로 넘기지 말고 지자체와 소방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쳐서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전에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옥천군의 화재 대응 현실이 열악하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이 느껴졌고 좁은 진입로 때문에 소방차가 제 시간에 진입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진화가 늦어져 피해가 커지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돼요. 특히 비상소화장치와 같은 해결 방법은 있지만 예산이나 지역 행정의 문제로 인해 설치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민 씨가 선정한 기사를 들어볼까요? 제가 선정한 베스트 기사의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이 기사는 청성면 화성리의 한 농경지 옆에서 공공재산인 은행나무 가로수 13그루가 고의로 훼손된 정황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에요. 나무에는 수간 기저부라는 곳이 있대요. 이건 나무 줄기의 가장 아랫부분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 수간 기저부는 나무 뿌리로 흡수한 수분과 양분이 이동하는 통로 역할을 해서 이게 훼손될 경우 영양분이 전달되지 못한대요. 그러면 나무가 잘 크지 못하고 서서히 말라 죽거나 톱으로 상처를 입은 부위에 외부 병원균이 침투해 그 균이 나무에 퍼져서 죽을 수도 있대요. 심지어 일부 나무에는 구멍이 뚫린 흔적도 있어서 농약 주입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주민이 농사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고의로 훼손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례가 다른 지역에서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관련법에 따라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옥천군은 현재 훼손한 사람을 찾고 있고 살균제, 도포 등 나무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해서 나무의 생육 상태를 지켜보겠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오, 그런 내용이군요. 나무를 고의로 훼손하다니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네요. 나무도 생명인데 함부로 훼손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이 기사를 베스트 기사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기사를 선정한 이유는요. 첫 번째로는 청성면 화성리라는 옥천면 단위 이야기를 잘 담아내고 있었고요. 공공재산인 가로수가 훼손된 문제가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 공공재산 등 주민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본문 내용을 읽고 저는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 문제의 심각한 상황이 제목에 다 담겨 있어서 경각심을 갖게 되었어요. 다만 제목이 조금 단순하게 나열한 느낌이 있어서 다른 제목을 지어보면 어땠을까 고민하게 되었어요. 세 번째는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했고 군의 대응도 함께 제시되었고 나무 훼손이 공공자산 파괴이며 반복되는 사회적 문제임을 지적하고 살균제 도포, 훼손자 수소문 등의 대응 조치를 언급해 해결 의지도 보여주어 골랐어요. 네 번째는 수간 기저부 같은 전문 용어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고 훼손이 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구체적으로 서술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 이해하기 쉬워서 골랐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현장성이 느껴졌는데요. 왜냐하면 지역 주민 인터뷰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였고 사진도 있어 매우 좋았어요. 기사를 읽고 난 뒤 마음이 무거웠으며 은행나무는 단순히 거리에 심어진 나무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오며 지역의 자연 환경과 풍경의 일부가 된 소중한 생명인데 그런 나무들이 누군가의 이기적인 이유로 고의 훼손되었다는 사실은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하였고 특히 그늘이 농사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톱질을 하거나 농약을 주입했다는 주민의 추정은 자연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조차 없는 일부 사람들의 태도를 드러내고 공공의 자산인 가로수를 개인의 불편 때문에 훼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행나무는 단순히 가로수길에 심어진 나무가 아니라 지역의 자연 환경과 풍경의 일부가 된 소중한 생명인데 누군가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훼손되었다는 사실이 안타깝네요. 공공의 자산인 가로수가 개인적인 불편으로 훼손되는 것은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은행나무가 사람에 의해 고의로 훼손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화가 나고 훼손한 사람은 꼭 그에 맞는 정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은행나무는 단순 조경용이 아니라 우리의 세금으로 심어진 소중한 자산 중 일부인데 그것이 손상되었다는 것이 안타깝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과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채윤 씨가 선정한 기사를 들어볼까요? 네, 저는 김현영 기자님의 옥천 군민도서관 재정비 공사로 7월부터 전면 휴관이라는 기사, 김기현 기자님의 우리 지역 체육꿈나무 충북 소년체전서 매달 행진, 전국 소년체전 25명 출전이라는 기사와 양수철 기자님의 다 같이 자전거 타고 돌자, 옥천 한 바퀴라는 기사 중 저는 김기현 기자님의 우리 지역 체육꿈나무 충북 소년체전서 매달 행진 전국 소년체전 25명 출전이라는 기사를 선정하였습니다. 제가 선정한 기사는 혜원이가 앞서 소개한 기사이므로 생략하고 선정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와, 같은 기사를 선정하다니 역시 보는 눈이 좋으시네요. 그렇다면 언니는 이 기사를 베스트 기사로 선정한 이유를 말해주세요. 제가 이 기사를 선정한 이유는 첫 번째, 우리 지역 출신들이 전국에서 활약한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이기 때문에 골랐습니다. 두 번째는 제목에서 핵심을 알려줘서 이 기사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미리 쉽게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신문의 사진을 활용하여 정보를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로는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쉬울 정도로 기사가 쓰여졌기 때문에 골랐습니다. 다섯 번째는 구체적 수치를 사용하여 기사를 읽을 때 믿음이 갔기 때문에 골랐습니다. 이 기사를 읽고 난 후 저의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옥천 지역에서 이렇게 운동을 잘하고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 줄 몰랐습니다. 가끔씩 길을 걷다 보면 좋은 성적을 거둔 학생들의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신문을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들을 알 수 있어 좋았고 앞으로가 기대되는 선수들이 많은 것 같아 뿌듯하고 미래에 올림픽이나 큰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옥천 학생 선수들의 플랜카드를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기사에 나온 학생들의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며 미래에는 옥천을 더불어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오, 혜원이랑 같은 기사를 선정하였네요. 유도 선수인 손민서 학생처럼 체격이 작아도 자기만의 장점을 살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저만의 장점을 찾아 뭐든 노력해봐야겠네요. 옥천 학생 선수들이 전국체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무대로 나가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빛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들 아주 멋진 기사들을 잘 선정해 준 것 같아요. 이로써 김기현 기자님 2표, 유일아 기자님 1표, 양유경 기자님 1표를 받게 되셨는데요. OBS가 선정한 올해의 첫 번째 2주의 기자상은 축하드립니다. 김기현 기자님이 수상하시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다들 어비스의 첫 번째 라디오 잘 들으셨나요? 저희 모두 처음 해보는 라디오에 긴장되는 마음으로 녹음을 해보았는데요. 다들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라디오를 해보았는데요. 아직 실력이 죽지 않은 것 같아 뿌듯하고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하는 라디오가 기대됩니다. 더운 날씨에 라디오를 녹음하는 게 힘들기도 하지만 새로운 친구들과 라디오를 같이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네요. 처음 라디오 녹음을 해봐서 많이 떨렸지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의 라디오 녹음이 기대되네요. 방송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해보는 녹음이어서 부족한 점도 많지만 앞으로 부족한 점들 고쳐나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OBS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다른 네이션은 너와 난 두지마. 왜 그래? 이 순간 듣던 남성은 같은 음악일 거야. Let me hear ya.